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는 우리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 지구가 지금 넋놓고 있진 않아요. 뭔가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개발은 막무가내씩 개발하지 말자. 환경을 보존하면서 후세에 환경 성장도 하면서 개발도 하면서 환경이 조화를 이루자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불러요. 요 개념 좀 우리 좀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냐? 밑에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다. 요 정의 좀 알아둡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 보존이 무엇을 이루자?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하자.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러한 이제 인간의 필요에 의한 개발 일변도, 개발 우선 정책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은 국제환경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국제환경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 문제에 요것도 많이 나와요. 특히 모의고사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심각한 지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지구온난화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부터 먼저 줄이자라고 했는 게 뭐냐면 기후변혁과 협약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근데 요즘 이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요즘 좀 잘 안 나요. 시험 문제. 이게 옛날 게 됐거든요. 왜? 우리 2015년에 바로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파리 협정 줄쳐놓고 별표 쳐놓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리 협정이라는 것은 이 지구 온난화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는 이제 1997년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심각해지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함께 줄이자 정도였다면 파리 협정은 무조건 줄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이 동안에 엄청나게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정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 뭐냐면 우리 사막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1994년에 맺었습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이거 당연히 무엇을 막자. 그래서 전 지구가 노력을 해서 사막화를 막자라는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또 색깔을 좀 바꿀게요. 각각 좀마다 조금 바꾸겠습니다. 람사르 협약도 많이 나와요. 람사르 협약. 요거는 뭐냐면 습지 보존 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어느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이 되는 람사르 협약에 채택이 되었다 이런 식의 문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습지라는 것도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지에 대해서는 세계 지리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지리에서 조금 더 깊게 나오는데요. 그냥 습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과 육지와 물의 육지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수중 생태계의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축축한 땅 우리 습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요. 생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자는 람사르 협약이라는 걸 1971년에 맺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색을 좀 바꾸겠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거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요,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라고 부릅니다. 화학식으로는 CFCS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요. 지구 특히 뭐냐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들 통과 시간에 보면 대기의 수직적 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에 대륙권 성층권에 보면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 오존층이 바로 뭐냐면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류가 자외선의 피해를 안 받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이 염화 불화탄소라는 게 바로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자라는 취지에서 1987년에 만들어진 게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좀 시험에 기타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 좀 주시면 생물 다양성 협약 1992년에 있고, 유해 폐기물 이동 규제 바젤 협약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위해서 이래 전 지구적으로 국가 간 협약을 맺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 사회에서도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단체를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바로 NGO, 비정부 기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 뭐 그린피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지구의 벗, 세계자연보호기금, 월드워치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러한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우리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린피스 같은 정도는 우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있고, 선생님들 지금 그린피스에 소액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지가 종종 와요. 그래서 이 활동지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괜찮으니까, 뭐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이러한 후원금 활동이고, 그리고 뭐 소식지를 또 그린피스에서 왔는 소식지를 뭐 여러분들이 재가공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이런 활동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태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지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지표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좀 체감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데이터적으로 만들어낸 숫자화 시켜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이게 말로만 듣는 거하고 숫자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지표들을 좀 이제 요즘 개발을 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 지표 2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생태 수용력이라는 것과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생태 발자국이라는 녀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생태 수용력이란 건 뭐냐면요, 지구가 재생하고 정화하여서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 공기, 토양 등 자원의 양을 우리 생태 수용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 공기, 토양 이러한 자원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인간한테 얼만큼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생태 수용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생태 수용력이라는 지표가 있다. 좀 많이 사용되는 거 요겁니다. 생태 발자국 중요해요. 생태 발자국은요, 인류가 매일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요게 중요하죠?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간이 자원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것도 없애야죠? 폐기하고, 요 모든 과정에 뭐가 들어간다? 이 모든 과정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과정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뭐 땅에서 뭐든 많은 자원들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들이 나오는 이것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은 도대체 얼만큼 인간이 썼느냐, 파괴를 했냐, 이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얼마만큼 사용을 했냐, 얼마만 토지에 있는 자원을 사용했냐, 이거를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생태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발자국은 1인당 얼만큼 이 자원을 사용하는데 1인당 얼만큼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생태 발자국도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음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네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인간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GDP가 늘어나면서 인간의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자원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토지에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만큼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요 생태 발자국이라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거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보시면 이제 요 밑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질문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의 해결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우리 할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할 거니까 요건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이번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질문들, 뭐 예를 들어서 스쳐간 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스쳐가는 질문들도 있을 거고요. 다시 복습을 하면서 궁금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